나무중사라는 채널에서 그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답글은 그 삭제가 된 상태예요. 그 본인이 그러니까 질문을 올린 본인이 이게 최초의 질문을 삭제를 하면 그 밑에 달린 이제 답글들이 모두 같이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영상을 제가 올린 건데 영상에 이 댓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댓글을 캡처를 해놓고 읽어보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뭐 이거를 통해서 좀 답변을 드릴게요. 뭐 답변이 뭐 부족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 이제 보시면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읽어보고 뭐 단호하게 답변을 하긴 했지만 뭐 그것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100%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100%인 그런 답변을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나 이제 본인이 뭐 만족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답글을 또 이 삭제를 했겠죠. 질문을 삭제를 했겠죠. 하지만 이거를 뭐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하게 할 수 있는 그 배경은 제가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를 했었고 연장 복무 그리고 장기 복무 또 이제 하사에서 이제 중사로 이제 진급까지 하고 전역을 했는데 그것을 그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참고가 되실 분들은 참고가 되실 거고 아니면은 뭐 말고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저한테 뭐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공군 부사관 혹은 뭐 다른 부사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원하는 입장에서 영상을 많이 보실 테니까 뭐 그러한 점에서는 제가 이것을 다 가졌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 어떤 뭐 제 나름대로 어떤 뭐 제가 일부러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그런 거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를 이제 알려드리면 제가 이렇게 어,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저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군 경력 증명서가 있죠. 이거는 병무청에 경력 증명서를 신청을 하면은 이 공군 본부 저는 이제 공군이니까 공군 본부에서 그 등기 우편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 됩니다. 이 자료는. 어쨌든 제가 이제 계급이 이제 중사로서 특기는 방공 유도무기 발사정비 특기입니다. 인관은 2004년 4월 1일 인관했고 전역은 2011년 8월 31일에 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그러니까 7년이 7년 5개월 정도 되죠. 7년 5개월, 4개월 하고 4개월엔 8월이니까 7년 4개월 정도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경력상은 이 이제 부대가 여러 개 부대가 있는데 이거는 보직이 변경될 때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보직이 연도에 따라서 어떤 기간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 보직이거든요. 이건 특기가 아니고 이 특기에 관련된 그 보직이 여러 가지 보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직이 변경될 때마다 이렇게 날짜별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부대는 이렇게 한 3개 정도 부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이제 그 인사이동 조치로 인해서 뭐 신임 하사하고 또 뭐 자리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공군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베이스와 사이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이트에서 처음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제 베이스에서는 어떤 이제 경험이나 기술을 많이 얻을 수가 없어서 실질적인 전투 부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 이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투부대에 있었고, 유일한, 이제 공군에서 유일한 전투부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이트들이.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지원부대로 가서, 지원 업무를 했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상으로는 기본 군사훈련, 그러니까 교육사령부에서 기본 군사훈련을 받고, 이제 피교육을 4월 1일까지 받은 거죠. 그러니까 12월 22일에 여기 이제 기본 군사 훈련단으로 들어가서 약 4개월이죠. 12월, 1월, 2월, 3월, 4월 거의 다 왔으니까. 그죠? 1월 22, 2월 22, 3월 22. 한 3개월, 한 14, 15주 정도 됩니다. 이게. 원래 16주, 15주, 16주 교육으로 돼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인관을 하고, 어, 직무교육 요원, 이거는 이제 부대 안에서 또 교육을 또 받아요, 계속. 뭐, 현실, 어떤 이제 훈련 받을 때만큼 그런 교육을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그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교육 요원으로서 해당이 되고,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직무 교관으로도 뭐 임무가 변경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또 나중에 저는 이게 교육사령부로 다시 초급 과정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사에서 원래 일반적인 패턴은 교육사령부에서 기본 군사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특기가 배정이 돼서 초급 교육을 받게 돼요. 근데 TO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그 인원수를 모아가지고 그 개설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1년 동안 자대 근무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으러 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별도로 제가 공부를 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상훈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학교장상을 받았는데, 요거는 그 초급 교육을 받을 때 학교장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그 특기 교육에서 1등을 하면은 주는 상입니다. 뭐, 기본 군사훈련 받을 때도 1등을 하면은 상을 받겠죠. 그리고 대대장 공로표창, 있고, 그 단장 공로표창 업무 유공, 그 여단장 공로표창 건군 제59종 국군의 날 유공으로 해서 주는 건데, 뭐 상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해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이제 장기할 사람, 뭐 진급할 사람 이렇게 때가 되면은 그런 이제 상을 돌려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어떤 이제 특별한 이제 업무 요공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추천으로 인해서 표창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부대 생활을 많이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상을 주는 것도 그 어떤 지휘관이나 관련 이제 부서장, 반장 뭐 이런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야만 상도 돌려받는 거지. 어 이렇게 일을 못하고 자기 임무 충실하지 않고 뭔가 글쎄요 뭔가 이제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혹은 이제 자기 개인적인 그런 개인적인 일을 많이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은 그 윗사람들이 그거를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상도 돌려받는 것도 못하는 거고 이런 이제 업무 유공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 어떤 이제 뭐가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아무튼 이렇게 좋은 굉장히 좀 응? 뭔가 부대에 좀 헌신하고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업무 유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때로 일을 하다가도 다른 부대의 반장이나 그 부서장에게 저희 이제 지휘관한테 뭐 저를 추천해서 상 좀 주라고 직접적으로 뭐 제가 있는 데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저는 필요 없다고도 뭐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진급을 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장기가 되기 전에 저는 상점을 다 찼는데
단장상 3개면은 상점이 다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점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3점까지를 채울 수가 있는 건데 그 정확한 이 점수 배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대대장 공로 표창을 빼더라도 상점이 그 단장상 3개로 학교장상도 이제 단장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단장인데 이 단장은 이제 준장이죠, 준장. 그래서 이걸로 상을 받았고 그래서 상점이 다 차왔기 때문에 장기 하는데 상점으로 인한 뭐 그런 걱정은 별로 없었죠. 자,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일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교관도 하고 교관 부로 많이 임용이 되죠. 정은 이제 장교, 장교가 정으로 많이 되고 나머지 부로 이제 하는데 뭐 이것도 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진급사항 그래서 이제 하사 임관하고 중사를 2009년 12월 1일에 중사를 진급을 하고 공군에서 중사를 진급한다는 것은 뭐 장기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장기가 된 사람들을 중사 진급을 시키거나 중사 진급을 TO가 없어가지고 진급을 시키고 장기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저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011년 8월 31일에 전역을 했습니다. 저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이 뭐 저에 대한 소개가 좀 길었는데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뭐 자기는 이제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분의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중사님 안녕하세요. 이 여성 지원자입니다라고 하는데 남자 목소리로 읽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좀 뭐 가미를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읽겠습니다. 나무중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군부사관 준비하는 여성 지원자입니다. 이유 아예 처음부터 장기를 생각하면서 체력도 특급 정도로 준비하고 있고 기능사, 산업기사 취득, 오픽 취득하려고 합니다. 지원 전형은 일반 전형인데 군 복무하면서 매년 시행되는 체력검정 특급, 산업기사급 자격증 2개, 오픽 자격증 취득, 초급반 3등 이내, 훈련소 기간 중 체력 종합평가 특급,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장기 될 수 있을까요? 군 안에 들어가서도 돈 받는 거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으면서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학위 이수 등등. 자, 그리고 지원 특기는 통신전자의 항공 전산 장비입니다. 꼭 장기 되고 싶고 운이 좋지 않아 TO 문제로 전역하게 되면 재입대할 생각입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읽어봤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자, 이거를 제가 답변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봤고, 최대한 제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드리려고 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너무 뭐 저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좀 이제 나중에 해보고, 제가 이제 어떤 답글을 달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이 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공군 부사관 준비하는 여성 지원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성 지원자.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틀린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인데, 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뭐가 틀렸는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 지원자잖아요. 그래서 이 부사관은 여군 부사관이라고 별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사관을 선발하는데 여군 부사관 모집 뭐 이렇게 또 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여성 지원자라고 한다면 그 여성 부사관 그 출신, 여성 부사관이나 여성 부사관 출신, 여성 부사관은 전역한 제대한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서 군대 생활 하다가 나온 부사관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더 많은 거예요. 군 생활 하고 있는 여성보다 군대 생활을 했다가 나온 여성 부사관 출신들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일단 맞습니다. 어, 여군 부사관은 따로 뽑으니까. 그러니까 비율로 제가 제가 인간할 때는 한 300명 좀 넘는 인원이 선발이 됐는데 한 3, 40명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여군이. 그러니까 비율로 한 10%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 인원을 비율로서 뽑는 거기 때문에 여성 지원자는 따로 이렇게 전형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여성 지원자는 여군 부사관한테 질문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여성 지원자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나는 뭔가 좀,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 군대가 보통 남자들만의 세계인데 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하게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들어간다는 뭔가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여성 지원자라고 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분이 여성 지원자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점은 있는 건 맞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왜 그거를 구분을 하냐 이거예요. 그냥 지원자면 지원자지. 그러니까 본인의 의식이 이 군대라는, 물론 군대 안에서도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이 본인의 의식 자체가, 뭔가, 글쎄요, 요즘에 추구하는 그 어떤 평등 의식에 비춰봤을 때, 자기가 여성이라는 거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불편해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여군 동기들도 있었고 여군 후배들하고도 여러 해 동안 그 같은 이 부대에서 생활을 했지만, 글쎄요, 모르겠어요. 여군 본인들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군이 있었던 것과, 그러니까 없었던 것과 있었던 것을, 어,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여군이 없는 것이 편하거든요? 여군이 있으면 저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제 경험은 실질적으로 그 제가 쓰던 사무실을 빼앗겼고, 내 입장에서는. 뭐 부대 지휘관 입장에서는 그 사무실이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군 휴게실로 만들어 버렸던 일이 있었는데, 업무하는데 뭐 아니 휴게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탈의를 한다거나, 왜냐면 이제 뭐 체련, 전투 체련 할 때 또 전투복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사무실, 이렇게 다른 동에 있는 사무실을 마주보는 사무실을 우리 부서가 쓰고 있었는데, 이 맞은편에 그 여군 부사관 휴게실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에서 어 굉장히 시끄러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처음부터 장기를 생각하면서 뭐 특급 정도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장기는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부사관 들어가면 저 장기 생각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여군 부사관은 장기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를 많이 생각하는데, 여군은 오히려 내가 단기 복무만 하고 나오겠다 그런 여군도 있고, 뭐 그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왜냐면 요즘에는 이게, 글쎄요, 왜 이거를 군대를 들어가려고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추측을 해보면 이게 안정적인 그런 직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인을.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군인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절대로. 군인이 가장 위험한 그 직업이에요. 제 생각에는. 설령 그게 공군이라 하더라도 그 전군 어떤 군대라도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전쟁을 하고 있고 뭐 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군인은 가장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그 안전사고라든지 그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그 말에 좀 문제가 있다고 난 생각해요. 지금 그러한 인식이.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군대가 안정적이니까 뭐 말뚝 박아라, 장기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글쎄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걸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게 경제적인 어떤 월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꼬박꼬박 이제 받고 뭐 보너스도 있고 어 뭐 부족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은데 뭐 일반 밖에 나와서의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글쎄 뭐랑 비교를 하느냐에 또 다른 얘기겠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생활을 한다고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적이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자리 잡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업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자격이 돼버린 거라는 거죠. 이 군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체력을 뭐 특급을 유지하는 거 물론 좋은 체력을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뭐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보시면은 군복무하면서 매년 시행되는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장기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장기 복무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장기 복무하는데 이거 어? 이거 특급? 체력검정 특급, 자격증, 오픽 자격증 이게 왜 필요가 있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왜 이거를 필요로 이거를 하면은 장기가 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는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알고 이렇게 장기하고 연결 지었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어디서 보고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는 건가? 공무원의 그 시험 보면은 시험 합격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도 그 산업기사 자격증 따야 되고 오픽 자격증 이런 거 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픽 자격증이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토익은 아는데 토익이나 뭐 토플 뭐 스피킹 같은 거 그리고 뭐 아이엘츠 뭐 이런 거는 제가 들어봤는데 오픽이라는 거는 이분이 질문하셔갖고 처음 들어봐서 그러니까 이게 영어라는 거조차도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보고 나니까 이게 영어 관련된 말하기 자격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토익이나 뭐 이런 영어 자격증하고 비교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오픽이라는 것도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는 영어 말하기 자격증인데 아니 군대 생활하는데 물론 그 관제 특기나 관제 통제나 뭐 이런 특기들은 영어로 어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말하기 자격증이 한국 군대에서 왜 필요할까요? 아니 영어로 그냥 말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야? 그런 겁니까? 난 이해가 안 돼. 공군 부사관 지원하면서 이런 거를 한다고 하니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장기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글쎄요, 저는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도. 제가 뭐 산업기사 자격증은 몇 개 가지고 있지만 군대 들어가서 제가 취득을 한 거지. 그리고 뭐 장기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장기나 연장 복무하고 이거를 이 자격증을 적용시켜가지고 심사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픽 자격증 뭐 저도 이런 거 없어요. 토익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영어? 아니 뭐 공부 이렇게 잘했으면은 공부 부사관은 뭐하러 들어가?
그냥 공무원 하지. 이거를 직업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격증 이제 취득은 물론 이제 이 지금 이제 지원은 통신전자에 지원한다고 하시니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은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저도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하고 정보처리 기능사 이거 두 개를 올렸던 것 같아요. 지원할 때. 이게 이제 통신전자에 지원하는 그 방향을 잡는 데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 자격증이. 그래서 근데 이제 자격증이 점수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명확히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 특기에 지원한 것은 그 자격증 때문에 지원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내가 계획해서 얻을 수 있는 거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계획을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 뭔가를 하겠다. 내가 실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면 그것을 계획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내가 운동을 뭐 하루에 1시간씩을 하겠다. 이걸 언제까지. 그런 계획은 내가 실천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 복무 같은 그런 일들은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로는 본인이 이거를 하면은 장기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네, 할 수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시면은 장기 충분히 됩니다. 이런 답변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하니, 군대 장기 되려면 군대 생활을 잘하면 되지. 이게 자격증 따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 업무, 나한테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거만 보면 되는 거지. 자격증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거를 하지만, 남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은 뭐 세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계획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장기 하고 싶은 생각으로 전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냥 단기 복무하겠다. 내가 어떤 기회로 삼아서 이 부사관이라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지만 저는 이제 그 영상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군대를 안 가도 됐어요. 됐는데 내가 속이고 들어간 거야. 그 영상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뭐 지금 정치적인 그 사안하고 연결지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장기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뭐 장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지만 진짜 이거 뭐 장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장기가 하기 싫었어.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는 단기 복무하고 나오겠다 애초에 그런 생각으로 갔지만 야 이거 한 1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 야 씨 이렇게 하고 단기하고 나가기는 좀 억울한데다가 또 내가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고 또 어떤 분위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내가 사람들 다른 것에 눈치를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복무를 신청할 때 내가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지휘부에서 거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거기서 그 신청서 써놨으니까 사인하러 오라 이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하는 건데 뭐 할 거냐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냥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신청서 지원서에 그냥 사인만 하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만 한 거지. 어 근데 만약에 그 그게 장기 복무든 연장 복무든 그게
2년차, 3년차에 접어들어서 연장 신청을 하고, 그 4년차에, 3년차, 4년차에 장기 복무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 남은 분생활이 남아있잖아. 2년밖에 안 했는데 연장 복무를 안 한다고 해봐. 근데 나는 뭔가 시간은 더 필요해. 그러니까는 뭐 안 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내심 그냥 나는 노력을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군대가 나를 원하지 않아서 선발을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는 나가도 괜찮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안 되라. 연장이 됐어요. 그럼 더 해야 돼. 이 힘든 군 생활을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장기 복무할 때도 야, 장기 신청을 해놨는데 장기 되지 마라. 제발. 어?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기 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저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단기 복무를 한다고 해서 내가 군 생활을 이렇게 허술하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성격에 달린 건데, 본인의 어떤 생활이나, 마인드나 그런 것들이 나는 애초에 이미 그 다른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좋은 그 평가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장기 되기 전까지 누구 앞에서 뭐 공부한다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몰래,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그냥, 하는 거지. 내가 그 BOQ에 있으면서 하는 거지. 어디 뭐 사무실에 가져가지고 무슨 다른 고참들 중사 뭐 상사 이런 고참들 선배들 이렇게 보면은 뭐 사무실에 가져와가지고 그런 자격증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더라도 뭐 표현은 안 했지만 그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없는 데서 그냥 공부하고 그냥 했지. 하지만 또 이제 공부를 이제 원하는 공부를 자기 개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다른 그 선임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어? 내 공부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제가 장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 나중에 이제 그 근무를 정할 때 내가 시험이 있어가지고 자격증 시험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근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걔 뭐 전역하냐? 왜 무슨 자격증 시험을 왜 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선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저도.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금 이 제 말 속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좀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어, 다시 얘기하자면 현실적으로 본인이 계획한 것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실천하기는 어렵고 군대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즉 군대 임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동료들과 잘 협력해서 협동적으로 단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지. 본인을 위한 자격증, 본인의 능력만 중요시하는 거, 그거는 군대에서는 배제돼야 합니다. 이거는 단체 생활이거든요. 단체를 위해서 하는 거지. 물론 개인의 발전이 곧 단체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이 본인의 이것은 개인주의예요. 지극히 나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남들을 제치고 내가 장기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본인이 장기가 되면은 남들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남을 제치고 올라서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런 마인드는 아닙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쟁에 놓이게 되겠지만 본인이 장기 되고 안 되고는 자기 생활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모르겠어요. 어떤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장기 됩니다. 본인이 뭐 그렇게 해서 장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장기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어떤 부대에 들어가느냐, 어떤 특기를 받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어떤 지휘관을 만나느냐, 내가 어떻게 군생활을 하느냐, 마지막으로. 모든 뭐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단 한 가지 내가 어떤 마인드로 군생활을 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느냐, 그런 거 가지고 장기가 될지 안 될지를 나중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결정이 나는 거지. 장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주 현실적인 대답은 장기 되기 어렵습니다입니다. 그거는 제 이 대답은 100% 실현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장기가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내 말이 맞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요거만 한다면 장기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대 안에 들어가 돈 받으면 하나도 안 쓰고 다음 오면서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군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이 그 말의 뉘앙스가 군대 생활 하면서 남은 시간에 돈 안 쓰고 공부 남은 시간에 퇴근해가지고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군대로 공부하러 들어갑니까? 왜 학위 취득하려고 저기 군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군대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무슨 학위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대졸을 뽑지. 근데 군대 부사관은 고졸 이상만 되면 되잖아요. 고졸의 수준이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학위가 더 왜 필요해? 누가 부사관 지금 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개 중에 몇 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학사도 있고, 대학원도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공부가 더 필요하다. 응? 공부가 좀 더 필요하겠다 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없어요. 뭐 맹목적이야. 무슨 학위 취득, 뭐를 위한 학위 취득이야.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계획을 세우는 건 좋아요. 근데 공부하러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 학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장기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군대 생활 55살까지, 정년까지 하는데도 학위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기 감독관들, 원사, 상사 뭐 이런 분들, 고졸이지 대학교 나온 사람 누가 흔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없어요. 제 위로 선임들, 어? 학사도 전문 학사 가진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고졸으로 그냥 군대 생활 그냥 계속 하는 거지. 예? 당시에는 군인하고 이제 결혼하고, 가정 살림하고, 그럼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요? 퇴근하면은 7시, 8시인데, 출퇴근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물론 이제 관사에 살고 부대, 근처에 있는 관사에 살면은 뭐 출퇴근이 가깝긴 하지만, 보통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퇴근하고 공부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본인은 뭐 그렇게 뭐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퇴근하고도 군 생활의 연속이거든? 뭐 이게 같이 친한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술 마시고, 뭐 운동하러 다니고, 테니스 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자기 취미생활 하고, 그런 거지. 이거, 공부, 이거 부대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이거 심각한데, 그거 공부하느냐고?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웬만큼, 웬만한 의지, 내가 기필코 전역하겠다. 내가 이거 공부해가지고, 학위 취득해가지고 내가 기필코 전역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면, 어? 장기 하는데 공부가 이거 뭐 학위가 뭔 필요해요.
내가 기필코 전역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면 공부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또 오히려 자, 그래서 이제 지원 특기는 이제 통신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항공 전산 장비죠. 이제 항공 전산 장비 특기는 정비 특기예요. 정비사라는 거예요. 정비사. 이렇게 카센터 같은데 자동차 정비하는 데 있죠? 차 고치잖아요. 그 정비사라고요. 이게 특기가 통신전자의 항공 전산 장비가 아니라 항공 전산 장비 정비입니다. 항공 전산 장비 정비. 그러니까 뭐 무기 정비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전산 장비 정비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비사라는 거예요. 음? 본인이 그 정비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게 굉장히 희소한 특기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차라리 일반 특기, 보급이나 헌병 또는 본인이 얼만큼 얼마나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문 특기인 뭐 화학이나 의무, 군학 뭐 그런 걸로 지원하면 임무 수행이 훨씬 수월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장기 복무는 좀 불투명합니다. 제가 아는 이제 후배 여군 부사관이나 뭐 그런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을 보면 보급 특기라든지 이제 화학 특기는 거의 장기가 안 되더라고요. 단기 복무하고 이제 자기가 원해서 단기 복무하고 나가는 후배도 있었고 뭐 연장 복무까지만 하고 나간 후배도 있었지만 근데 뭐 나가서 뭐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진짜 길거리에서도 한번 제가 이제 만났었고 송화사 만났었고 그리고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잘 살아요. 제대해가지고 뭐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전역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 전산 장비 특기는 이게 매우 희소한데 사실 뭐 군대 안에 있는 모든 특기가 그렇겠지만 특히 이 항공 전산 장비라는 거는 비행단에 이 장비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많이 둘 필요도 없는 거고 보통 한 기 아니면 두 기 정도 갖추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비행단에. 뭐 파일럿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하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이거는 비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몇 기가 있는지는 뭐 비밀일 것이고 아무튼 이제 한 기, 두 기 정도 실제로 저도 이 특기를 지원을 해보고 싶었는데 일지망에 사실 했습니다. 일지망에 했는데 거의 이거는 그 한 기수 있죠. 한 기수에서 뭐 230기다, 240기다 요 기수에서 한 명 아니면은 안 뽑아요, 아예. 그 정도로 많은 티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모의 비행 시뮬레이션 장비일 거예요. 모의 비행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실제로 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오락실 같은 거죠. 그런 장비를 정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특기가. 그 본인이 할 수 있겠어요? 어? 이 장비를 정비하는 일인데 본인이 기본적으로 전자장비에 대한 기초 지식, 그걸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전자전기 지식 또는 뭐 무선 설비, 그런 거, 그 회로 이해, 그리고 또 뭐 배선 같은 거 납땜하는 거,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특기인데, 여군 특히 사회생활이나 자격증 없는 인력은 이렇게 배정받기가 어렵죠. 그 TO도 거의 이게 한 기수 하나 아니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안 되는 게 맞다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더 현실적인 거죠. 본인이 이 계획대로 안 되면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다른 직업 알아보는 게 낫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장기 되고 싶고 운이 좋지 않아 이 얘기. 본인이 장기 되고 싶은데 설령 이번 지원에 합격해서 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장기가 되지 않는다면 군대에서 다시 뽑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어차피 장기 하려고 지원했는데 이 장기 하려고 하는 이 자원을 그냥 내보냈어. 필요 없다고. 군대 입장에서. 근데 다시 뽑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없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다른 자원을 써야지. 왜 본인을 쓰겠어. 내보냈는데 필요 없어서. 어? 장기가 필요하고 되고 할 만한 사람이라면 장기를 시켜갖고 더 시키죠. 오래도록 써먹죠. 근데 내보냈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이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직업적으로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대화를 해봤을 경우에 본인이 군대 왜 가냐고 제가 물었을 때 애국심 때문에 군대에 간다. 그거는 진짜 위선이다. 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울리지 않아요. 본인이 뭐 애국심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애국심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군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동안 그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또 군대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동안에 뭘 했었냐 이거예요. 이 세상이 본인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 부자 아닌 사람 없고 또 뭐 이게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아닌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구나 대통령 되고 싶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어? 대통령 선거 나오더라도 많이 있잖아요. 다 되죠,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면.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내가 얼마나 현실적인 질문을 본인이 했어. 내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내가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냥 듣고 말면 말고 아니면 말고 기면 기고 그런 거지. 어? 본인이 뭔데 뭐 나한테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나한테 훈계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본인이 질문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뭐 자세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볼지 안 볼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독자가 하나 올라갔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구독자가 하나 내려간 걸 보면 본인이 구독을 해놓고 본인이 구독 안 한 것 같은데 취소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시 뭐 보게 된다면은 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본인의 마인드를 고쳐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다른 직업을 원한다면 직업으로 알아보시고 여군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다 된다. 어이구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뭐 좋은 얘기는 그냥 좋은 얘기일 뿐이지 현실 가능성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게 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군대 굳이 뭐 안 가도 되는 군대를 여자가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 아닌가 뭐 평등에 인해서 여군도 많이 있어서 응?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 이유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직업적으로 이거를 본다는 것은 제가 군대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 맞지 않다. 뭐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맞지 않는 거예요. 본인한테. 아, 그리고 이게 틀린 질문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저는 전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복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장기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장기에 대한 어떤 장기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왜냐면 어차피 이 삶이 한정이 돼 있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이거를 안정적으로 보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본다면 안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내 꿈이 있고, 내가 정말, 아니, 그러니까 꿈이 없어도 정말 이 사회에는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내가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그냥 내가 취해서 그냥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나태하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 한편으로는 좋게 얘기하면 세상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얼마든지 그 본인의 지금 이러한 의지, 노력, 뭐 산업기사 2개 따고 자격증 따고 학위 취득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본인은 군인 아니고라도 충분히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는 그, 그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뭐 전산 세무 2급도 땄는데 전산 회계 1, 2급 전산 세무 2급 1급도 뭐 공부를 좀 했는데 좀 어려워서 좀 기간을 더 두고 하려고 하는데 전산 세무 2급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 그 젊은 어린 20대 지금 초반이실 거 아니야? 20대 초반에 그런 거 회계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떤 기업의 그런 세무 회계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를 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시험도 많이 보고 하는데 단지 이게 군인이라는 게 이 공무원이라는 그 인지구 때문에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본인의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직업적으로 이거를 접근한다는 거 자체가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은 오래 못 버팁니다. 본인하고 그 괴리가 많이 들어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군대 생활 하면 물론 여고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특혜를 많이 받는 거는 사실인데 제가 군대 생활 한 거, 요즘은 좀 더 나아졌겠지만, 뭐 저 위로 갈수록 더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제가 만약에, 제 자식한테 부사관 가고 싶다고 하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말리고, 아예 부사관이라는 그 직업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어?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요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자격증 같은 것도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땄는데 장기하고 관련이 없다. 토익도 뭐 있습니다. 토익도 제가 나중에 어, 있고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도 있잖아요. 이게 2011년에 땄어. 2011년. 뭔가 전역하기 전이긴 하지만 장기하고 진급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물론 이전에 다른 산업기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기사도 뭐 필요 없어. 딸 이유가 없는 거야. 산업기사만으로도 뭐 충분하고 다 써먹었고 뭐 토익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830점까지는 맞았는데 이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 900점은 넘고 싶었는데 뭐 의미가 없어서 진짜 쓸데가 없어갖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남겨드렸고요. 요 밑에 지금 이제 상담 문의 댓글 또는 메일 주소 이제 알려드렸는데 현실적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분은 제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걔 중에 이제 어울리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요령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 동기들 제가 189기인데 189기를 전역했는데 지금 그 상사나 이렇게 상사를 진급을 하거나 혹은 원사나 뭐 진급 케이스 들어가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2004년도 거의 뭐 지금 20년이 가까이 돼 가고 있잖아요. 21년도니까 3년, 17년, 15년 이상 됐으니까 굉장히 또 나름 고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접에 들어가는 동기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가상으로 면접을 하거나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서 좀 대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일을 주시면, 그러니까 지원 동기나 그런 이제 이력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거를 통해서 좀 상담을 해드리고, 뭐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자 중에서 제가 선정해서 어,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이 최대 2만 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쿠폰을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